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3583님, 여기도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데인가요?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3583님도 늘 기억할게요. 오늘 저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더 나은 서비스 경영연구소의 현성훈 대표님하고 같이 자영업이 살아남는 방법 알아볼 거예요. 손님한테 인사 먼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 나은 서비스 경영연구소의 현성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네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식 사업이 정말 춘추전국 시대구나. 네.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적인 상권의 개념도 무너졌고 네네. 이제 전국 어디든지 어떤 맛인지 리뷰하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갖춰져 네. 있잖아요. 그러면 18년 동안 외식업계에서 경험을 쌓아서 뭐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어서 업계에서는 우리 현 대표님을 현 검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고객이 달라졌다라는 신작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성훈 대표님께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전작 왜 유독 그 가게만 잘 될까? 이 네. 책도 제목 자체가 정말 그 손님을 끄는 제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 제목부터 남다르다 했는데 이번 책 제목은 고객이 달라졌다예요. 네. 요즘 고객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우선 디지털 혁명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외식보다는 내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배달 주문이나 이커머스 등의 언택트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변화되었는데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요즘에 이런 노래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노래죠? 넥스트의 도시인 노래 아시나요? 저 넥스트의 도시인이라고 하면 대략 한 3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로서. 네, 제 세대이신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예. 그 노래 가사를 개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긴 좀 그렇고 가사를 좀 말씀드리면 네. 아침엔 마켓컬리, 점심엔 배달의 민족. 쫓기는 사람처럼 카카오톡 보면서 방안을 가득 메운 아기의 울음소리. 거북목 늘어뜨린 직딩들. This is the 재택 라이프. 저 이 가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친했으면은 꼭 불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요청 드려야겠어요.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객들이 살아가고 있는 작업 그리고 그 생활의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 그러면 네네. 자연히 입맛이나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네. 코로나19 전후로 달라진 서비스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우선 가장 먼저 방역 서비스가 제1의 서비스로 대두되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택트 서비스가 가속화되었는데요. 달라진 점은 단순한 서비스가 점점 더 기계화, 자동화되고 있고요.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협력해서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위기가 아닐 때는 제품과 서비스만 바꾸어도 됐지만 위기일 때는 제품, 서비스, 판매 방식까지도 혁신을 해야 합니다. 매장에 고객이 오지 않는다면 찾아가기 위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밀키트나 요즘은 또 RMR이라고 해서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판매 방식을 바꾸는 것도 많이 좀 바뀌었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서비스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 기후온난화에 대한 정부 정책과 고객 관심, 그리고 코로나19로 택배랑 그 배달 쓰레기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친환경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는데요. 이전의 서비스가 인간 중심의 편리성에 입각한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 보전에 입각한 서비스로 바뀌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고려해야 될 게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고객들이 보는 기준, 하다못해 이 배달 용기까지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보신다는 얘기인데 현장을 많이 가시니까 현장의 문제점들 많이 접하실 텐데 음식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사장님들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고요. 뭐 방역 협조를 하셔야 되니까. 방역도 그렇고 또 거리 두기가 단계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영업 제한 걸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줄 형편이 안 되어서 아예 영업을 중단하거나 혹은 혼자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늘었고 최근에는 갑질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 나쁜 손님들, 일부 나쁜 손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딱 떠오르는 사례가 있네요. 최근에 그 새우튀김 1개 그거 환불해달라고 가게 주인을 못 살게 굴었다가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남편분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고 결국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서로 리뷰하면서 가게 서비스와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은 바람직합니다만 일방적으로 폄훼하거나 못 살게 구는 거는 나쁜 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선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우선은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리뷰와 평점을 빌미로 업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배달 거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별점 테러를 받게 되면 또 매출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는 갑질 고객도 문제지만 그 배달 앱 업체가 업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또 문제가 되었거든요. 무조건 사과라고 했다. 정황이 그렇더라고요. 네네. 무조건 고객 입장만을 수용하기보다는 업주의 편에 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유는 무조건 고객을 수용한다고 해서 고객 만족이 일어나지 않고요. 업주 또한 존중을 받아야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객도 그에 맞게끔 좀 격을 갖추는 그런 자세, 그리고 중간에 서려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악의적인 별점 테러 등으로 업주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이 되면 삭제를 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의 그런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평소에 굉장히 평점이 좋았던 가게면 9개의 평점이 좋으면 1개의 평점이 굉장히 튀는 게 있으면 합리적으로 아마 다른 소비자들도 의심해 보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까지 고객이 관심 있게 모든 걸 다 보진 않고요. 가장 최근의 걸 보고. 그래서 영향력이 큰 거군요. 그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평점, 고객 갑질에도 어쨌든 일단 좀 약자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합리적으로 응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리적으로 응대하는 방법은 우선은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면 클레임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데요. 그 수단과 정도가 고객이 받은 불편에 비해서 과하다면 그것은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이 반드시 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앞서서 유형별 고객 응대 방법 그리고 피해 보상 기준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 없이 고객의 강성 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응대한다면 또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제 고객이 뭔가 클레임을 하면 너무 겁먹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보상을 해주시려고 해요. 당황스러우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져보시고 필요시에는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반드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요.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만약에 제가 작은 음식점을 한다고 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새우튀김 환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고객이 계속 혼자 장사하는데 일을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하고 괴롭히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모든 고객이 다 같은 고객이 아니고요. 그 수용을 해봤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법적 대응까지 가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친절해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고객도 그에 맞는 고객일 경우에 좀 대접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이 가게를 경영하시는 원칙을 좀 뚜렷하게 세워두실 필요가 있겠고 화장품 같은 거 보면은 이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병원에 다녀오세요. 그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칙을 좀 정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기억할 만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혼자서 장사하시거나 아르바이트 한 분 두고 장사하는 작은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 인원이 적으면 서비스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럴 때는 요거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이럴 때는 적은 인원으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요. 시스템 하면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직원과 고객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교대 고깃집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테이블마다 이렇게 선반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선반 위에는 고객이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 뭐 물컵, 냅킨, 병따개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어요. 아, 굳이 우리를 부르지 말고 네. 필요한 건 꺼내 쓰세요 이런 네, 얘기군요. 바쁜 매장은 네. 고객이 직원을 부르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필요하면 손을 뻗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직원은 동선을 줄이기 때문에 다른 고객 테이블에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다른 방법은 사람과 기기가 협력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직접 응대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함께 협력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활용이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뭐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둘 다 주방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홀이 비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고객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까 해서 홀에 CCTV를 설치하고 주방에 태블릿 PC로 연결해서 홀 상황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두리번거리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응대하는 등 네.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군요. 네, 서비스는 과학입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고객이 부르기 전에 이미 네. 필요한 걸 네. 가렵다고 말하기도 전에 갖다 맞아요. 놓는 그런 서비스가 네, 필요하군요. 고객이 시키면 심부름이고요. 먼저 하는 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허, 시키면 심부름, 먼저 하면 서비스. 네. 제가 오늘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피부로 느끼는 그 차이점 뭐냐면 코로나19 전에는 배달만 하는 백반집 이런 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동네만 해도 삼시세끼 배달만 하고 아예 테이블이 없는 식당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손님이 가서 드시는 곳 말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네, 곳은 네. 어떤 차별화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배달 매장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차별화는 첫째로 철저한 위생 안전관리입니다. 배달 매장은 고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그 환경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달 매장 전용으로 특히 운영한다면 철저하게 위생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한 치킨집을 예를 들면 그 사장님은 매일 밤 11시에 청결하게 청소한 매장 사진을 매일같이 배달 앱에 올립니다. 아, 우리 매장을 믿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객과 소통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만족시켜야 하는 게 지금 언택트 서비스에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배달 매장은 접점이 많지 않아요. 주문도 앱으로 하고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고객은 음식 그 하나로만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뭐 포장 상태, 비주얼, 온도, 향, 사장님의 정성이 담긴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더 고객은 거기에 만족을 하고요. 또 디치킨이 있습니다. 이 치킨은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이한 점이 절대 치킨을 맨 바닥에 놓지 않습니다. 치킨은 대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해서 치킨 안전지대라고 쓰인 종이를 깔고 네. 그 위에 치킨을 올리고요. 돗자리를 깔아주는군요. 네, 이게 교차 오염도 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와, 이 집은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믿고 이용할 수 있어라고 해서 고객한테 마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치킨을 먹는 사람이다라는 네. 만족감까지 준다는 말씀인데 네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메모 써주신다는 거. 네. 하루하루 응원하는 메시지를 네네. 그거를 받아서 보시면서 혼밥하는 분들이 힘을 얻었다 이런 네, 얘기도 맞습니다. 들었는데 할 일이 진짜 많네요. 네. 책을 보면은 그래서 고객의 경험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를 네네. 하셨어요. 고객이 이제 서비스와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험까지 네. 기억한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고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 이걸 네. 어떻게 디자인하면 될까요? 우선 그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요. 감성과 심리를 다루는 행동 경제학을 바탕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피크 앤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을 평가할 때 네.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가장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와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걸 말하는데요. 고객에게 서비스를 했을 때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좋았던 몇 가지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초기에 서비스를 한다면 약하게 강도를 가고요. 마지막에 갈수록 강도를 강하게 하면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선능에 있는 고깃집이 있는데요. 이곳은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고객에게 뭔가 선물을 들려줍니다. 아하, 어떤 선물이요?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이요? 네, 여기 스토리가 있는데 네. 여기가 그 오피스 상권이고 주 고객이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굶고 출근하기 일수이니까 집에 즉석밥은 하나 있잖아요. 네. 미역국에 말아서 든든하게 먹고 가길 바라는 이 사장님의 마음인 거예요. 푸근하다. 그렇죠. 약간 엄마가 챙겨주는 그런 맞아요. 느낌을 준다는 얘기네요. 네, 자신이 지단 다녔을 때 엄마가 가끔씩 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가면 너무 그게 든든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이후로 고객들이 앞의 경험이 특별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사장님의 마음을 손에 들고 가는 거잖아요. 고깃집에 미역국 받으러 가는군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작은 배려 같은 것들이 네네. 손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커피숍들도 요새 뚜껑에 메시지 적어주는 데들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올까 궁금해서 그 커피숍만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별다방 이런 데에서 주는 그 별 모으는 것도 내가 돈으로 그 물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굳이 모으고 싶은 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주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참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최고의 서비스는 없다. 단지 더 나은 서비스만 있을 뿐이다. 네. 다들 식당에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해놨는데 네. 이걸 발상을 뒤집는 표현이었고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네. 사회적 약자 그리고 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애완동물 네. 그 반려견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 기대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었잖아요. 이제는 동물, 환경, 생명 중심으로 더 확대가 되었어요. 반려견의 이유는 지금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린 아이를 배려하는 것처럼 이 반려견이지만 나의 자식과 같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려견까지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오늘 많이 배웠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고객이 달라졌다의 저자 더 나은 서비스 경영연구소의 현성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